자, 오늘은 여러분 집 벽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비밀, 바로 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죠.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줄여서 KC에 따른 전기 배선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의 벽 안에 수많은 전선이 얽혀 있을 텐데 그게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우리 매일 전기 쓰면서도 그 전기가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지, 그 길이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전기 규정이 왜 있냐?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입니다. 만약 써야 하는 전류보다 훨씬 얇은 전선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뜨거워지다가 결국 녹아내리고 이게 바로 끔찍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기 규정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인 셈이죠. 그럼 전기 기술자들이 전선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뭘까요? 네, 바로 이 열과의 전쟁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모든 배선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허용전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전선이 뜨거워져서 위험해지지 않고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의 최대치, 바로 그겁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냥 전선 굵기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KC 규정을 보면요. 정말 꼼꼼합니다. 전선을 감싸는 이 비닐, 그러니까 절연체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땅 속에 묻혀 있는지 또 구리선인지 알루미늄선인지 심지어 전선 여러 가닥이 한데 묶여 있는지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따져서 허용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자, 이렇게 열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냈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전압 강화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압 강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해요. 혹시 엄청 긴 정원 호스로 물 뿌려 보신 적 있으세요? 수도꼭지에서는 콸콸 나오던 물이 호스 끝에서는 졸졸 나오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전기도 전선을 타고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전압이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전등 불빛이 막 침침해지거나 모터가 힘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냥 효율 문제가 아니라 기기가 제 성능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전선을 무조건 굵게 쓰자니 전압 강화도 적고 성능은 확실한데 구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와, 비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돈 아끼자고 가는 전선을 쓰자니 당장 기기 성능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하고요. 바로 이 안전, 성능, 그리고 비용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뭘 기준으로 하라는 거야 싶을 때 바로 이 KEC 규정이 딱 기준을 정해줍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저압 기준으로 조명은 3%, 그 외 다른 기기들은 5% 이상 전압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전기 설비가 약속대로 작동하기 위한 공식적인 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제 이 복잡한 개념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직접 올바른 전선을 골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25A짜리 회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전선은 우리가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거죠. PVC, 비닐로 감싼 구리 전선을 쓸 거고요. 이걸 콘크리트 벽 안에 묻을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굵은 전선을 사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KEC 규정집을 딱 펼쳐보면 정말 수십 가지 공사 방법이 쫙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벽 안에 전선을 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표에서 구조체 매입을 찾고 전선관 시스템 항목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석재벽 내부에 설치된 전선관, 딱 우리 상황이네요. 이걸 보니까 설치 방법 번호는 59번이고 허용 전류를 찾으려면 B1이라는 참조 코드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좋아요. 이제 B1이라는 열쇠를 쥐고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허용 전류표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가 찾은 B1 코드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PVC 전선 2가닥을 쓴다고 했죠? 그 줄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25A보다 크면서도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25보다 바로 위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네, 바로 28A입니다. 그리고 이 28A를 감당할 수 있는 전선 굵기를 보니까 4제곱밀리미터라고 나와 있네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감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안전 규정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과학적으로 정확한 값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딱 맞는 전선을 골랐다고 해서 안전이 100% 보장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방어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최종 방어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가로축이 전류, 세로축이 시간인데요. 저기 보이는 점선이 우리가 아까 고른 전선이 나 이제 위험해 하고 버티는 한계선이에요. 그런데 파란색, 녹색 선을 보세요. 이건 차단기나 퓨즈가 언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인데 전선이 위험해지기 훨씬 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탁 하고 전류를 끊어버리죠. 이게 바로 전선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잘 고른 전선이 튼튼하게 닦아놓은 고속도로라면 차단기는 과속 차량이나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도로를 막아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교통 통제관인 셈이죠. 이 둘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숫자와 계산이 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모든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켜고 있는 조명,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콘센트, 컴퓨터를 돌리는 모든 전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보이지 않는 정밀한 계산과 규정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은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안전이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계산 덕분이라는 거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숨겨진 규칙들로 지탱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